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궁합은 예로부터 혼사를 앞두고 치러야 하는 한 단계로 여겼으며 두 사람의 사주를 오행에 맞춰서 상생상극을 알아보면서 길흉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의 궁합을 보았다면 요즘은 연인들끼리 연애 중에 궁합을 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오히려 더욱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두 사람이 성격적인 부분에서 잘 맞을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을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인과의 조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궁합이라면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애정지수나 부부관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관계는 물론이고 형제나 어누이, 자매끼리의 관계를 보는 것도 궁합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동업자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궁합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도 좋은가 하는 것도 궁합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주식에 투자할 때 어느 회사의 종목이 좋을까 하는 것도 궁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주를 보는 모든 것이 궁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화를 피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궁합은 아무래도 남녀 간의 궁합일 겁니다. 궁합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이 서로의 띠를 가지고 궁합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띠궁합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인데요. 12지를 통해서 상호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동물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지지육합과 지지삼합을 통한 궁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와 축, 인과 해, 묘와 술, 진과 유, 사와 신, 오와 미가 서로 합을 하는데요. 사주학적으로 이를 지지육합이라고 합니다. 즉 쥐띠와 소띠가 합을 하니 서로 궁합이 좋고 호랑이띠와 돼지띠가 합을 하니 서로 궁합이 좋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삼합은 인오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등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좋다고 하고 뱀띠, 닭띠, 소띠가 좋고요. 또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좋다고 하며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궁합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궁합을 보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평생의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장난처럼 띠 한 글자만을 맞춰보고 궁합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건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지금부터는 띠궁합이 아닌 사주궁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팔자는 모두 8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의 사주 8글자를 모두 분석하고 맞춰보는 방법인데요. 두 사람의 사주 전반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지요. 성격, 가치관, 꿈도 맞춰봐야 하며 건강과 애정지수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속궁합과 자식운도 보고 고부간의 갈등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금전운, 즉 서로의 경제력도 맞춰보고 나서 서로 대운의 흐름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궁합을 내는 것입니다. 이러니 제대로 궁합을 내는 것이 얼마나 정밀한 작업인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합을 본 후에 궁합이 좋으면 혼인을 하고 궁합이 나쁘면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합을 보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궁합이 좋을 경우는 상관없지만 나쁠 경우에는 왜 나쁜지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궁합은 서로에게 좋지 않게 작용할 영향들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여행을 앞두고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데요. 비가 온다면 여행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주 명리에서 궁합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주 분석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피흉축일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주 명리로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사주궁합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사주는 하늘의 태양이라는 병화일간으로 월지가 사화이니 화의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월주의 정화, 사화, 일지의 오화, 시지의 묘목까지 합쳐 일간의 세력은 5개로 왕성합니다. 왕성한 것은 관이나 재가 용신인데요. 이 사주에서는 관성인 수는 없고 재성인 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의 무진토가 왕한 화의 기운을 설계하여 멀리 있기는 하지만 신금을 생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재는 아내에 해당하고 희신이니까 사주 자체를 보아 처복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목과 화로 금을 극하고 있어서 금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성의 사주는 작은 기금속이라 하는 신금일간으로 가을인 6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세력은 월지 유금, 연간의 신금, 연지의 미토, 시간의 신금까지 합쳐 모두 5개로 그 세력이 왕성합니다. 왕성한 것은 극해주는 관이나 재가 용신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재인 묘목이 있고 관으로는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는 묘목으로부터의 생을 받고 있어서 비교적 튼튼합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관은 남편이자 시신이니까 이 사주는 남편복이 있는 사주입니다.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 먼저 왼쪽 남성의 경우는 병화일간으로 전체적인 사주의 균형과 삶의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용신이 금인데요. 여자의 사주에는 금이 풍부합니다. 오른쪽 여성은 신금일간이니까 이 남성은 여성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는 용신이 화인데요. 이 남성의 일간이 병화일간입니다. 여성도 역시 남성을 통해서 삶의 가치관이나 균형이 잡히고 만족한 삶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남성은 병화이고 여성은 신금이니까 남성이 여성을 볼 때 내 여자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이 남성을 볼 때는 내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간의 겉궁합에 병신합이 들어 좋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만나자마자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일지의 성격을 보면 남성의 경우는 오화이고 여성의 경우는 묘목입니다. 목이 화를 생하는 구조라서 성격도 부딪히지 않고 원만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속궁합을 보는 것인 월지를 보면 남성은 사화이고 여성은 유금입니다. 사유축 삼합이 되어 금이 되는데요. 사화와 유금은 서로 합이 되어 속궁합 또한 좋습니다. 이렇게 속궁합이 좋을 경우는 혼인 전에 속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용띠, 여성은 양띠인데요. 용과 양은 오행으로 보면 서로 토로서 부딪힘 없이 원만합니다. 따라서 사주로 보면 애정이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속궁합을 보는 위치가 일지로 보는 경우와 월지로 보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주 원국으로 애정을 보았다면 대운은 인생의 성공과 경제적인 것을 보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대운은 30세 경신대운부터 금수대운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40세 신유대운에 들어서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자수성가로 크게 일어나는 대운입니다. 여성의 대운은 42세 이민대운부터 천간은 수목으로 진행하고 지지는 목화대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운이 마흔에 들어서면서 함께 좋아집니다. 애정궁합도 좋고 대운도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